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했다는 평가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체감하는 변화와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민간주도 시스템으로 경제기조를 잡은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제 아내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으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충실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지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하며 재정을 투입해 할인 지원과 수입선을 다변화해 싼 식자재와 식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난하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적인 입장에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한미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 기조 쇄신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며 고집불통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언제까지 국민이 절망해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수사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정치 공세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여사가 불가침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해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국민을 외면한 정부를 바로잡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시나리오가 서울의 소리집과의 거래로 기획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물 공여 과정이 몰카 촬영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보복과 이익을 노린 계획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홍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 측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중요하며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한겨레신문은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위원장의 딸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 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며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충분한 근거에 기반해 작성된 보도라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한 전 위원장이 이의 신청을 제기해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32년 한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전 세계 시장의 약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 한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19%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2년 17%에서 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생산 점유율 증가 이후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를 들었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증가율은 2032년까지 129%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10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31%에서 9%로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미국 내 설비 투자 장려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등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10나노미터 이하 공정 생산 점유율은 0%에서 28%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일찍부터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라파 지상전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면 무기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미국의 강한 반대에 이스라엘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탱크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검문소를 장악했습니다. 라파를 떠나라는 대피령은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징후입니다. 주민과 피난민 등 14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지상전이 벌어지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 압력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라파 지상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스라엘에 지원하기로 했던 고폭 발성 폭탄 1회분의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송 일시 중단 조치로 인해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 방침에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의 대명사 박모 씨가 지난달 말 필리핀에서 탈옥했습니다. 박 씨는 2021년 필리핀에서 검거된 후 9년 만에 붙잡혔으나 현재는 탈옥해 도주 중입니다. 박모 씨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사이버 수사대에서 특별 승진까지 한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2008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서 파면된 후 2012년 필리핀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개설하며 김미영 팀장이라는 명의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상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필리핀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에서 100만 페소, 원화로 약 2,330만 원만 내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며 인도네시아로 밀항할 경우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국내 송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박 씨의 신속한 체포와 국내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년을 70세까지 늘리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도요타의 정년은 60세이며 정년 이후 65세까지 재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재고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 등 처우는 현행 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도요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자동화 대응 등 급속한 기술 변화로 인한 현장 부담을 해결하고 고령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에는 전국적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에는 20도 이상의 고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30도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다소 시원해지겠지만 최저기온은 10도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에 대비하여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